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라 타카하시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상장 IT 기업 테크센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는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최근 회사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AI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더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키라, 우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할 필요는 없지 않아. 모험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조직은 안전하게 가는 게 맞아.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침묵했지만 제 마음속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문인데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한국의 IT 스타트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IT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달러 유치 성공. 글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속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다르잖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며칠 뒤 국제 IT 컨퍼런스에 참가했을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IT 기업 네이버의 매니저 이도현 씨의 발표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첫 마디는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만을 추구하는 조직은 결국 도태됩니다. 일본 IT 업계는 혁신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답답함을 그대로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한국 기업들이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네트워킹 시간에 용기를 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혁신을 실현할 수 있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빠르게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타카하시 씨도 그런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도현 씨의 말과 한국 IT 업계에 대한 기사를 찾아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현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도전을 위해 익숙한 환경을 떠나볼 것인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제 안에서 뭔가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한국 IT 업계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술력을 키운 걸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라니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어제 읽은 기사를 꺼내며 한국 IT 업계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특히 AI와 클라우드 기술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던데 하지만 동료들은 그 이야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긴 일본보다 규모가 작아서 우리랑 비교하기 어려운 곳이잖아. 글로벌 시장이라 해도 결국은 운이 좋아서겠지. 뭐 오래가진 않을 거야.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할까? 이대로는 결국 뒤처질 텐데.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 IT 업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SNS에서 한국의 젊은 IT 인재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젊은 개발자들조차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처럼 빠르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안정감과 복지를 포기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뒤섞인 채로 저는 그날 밤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IT 업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언어였습니다. 한국 기사를 읽거나 영상을 볼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저는 곧바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이 아닌 한글 자체가 낯설어서 한 글자씩 천천히 써보는 것부터 시작했죠. 간단한 문장은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
점점 긴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술 용어와 한국어 표현을 동시에 배우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서툴러 질문 하나를 올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몇몇 친절한 한국 개발자들이 상세히 답변을 달아주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진짜 개발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들의 따뜻함과 기술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IT 업계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여러 사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 AI 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시행력과 속도를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관료적인 절차에 묶여 있다는 점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대형 기업들에서 면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면접은 모두 다채로웠고 한국 기업의 독특한 문화적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면접에서는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질문이 많았고 카카오는 창의적 사고와 개인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을 상세히 물어보며 실무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보여줬죠. 면접 과정을 거치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스펙이나 경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팀워크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네이버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떠오르며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도현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현 씨 덕분에 제가 한국으로 이직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타카하시 씨,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직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보다는 도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한 거니 믿어주세요. 친구들 중 한 명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잖아. 한국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새로운 무대에서의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비자 준비와 주거지 탐색 같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며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한국에서 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이직 준비를 하는 동안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처음 부딪힌 건 비자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행정기관과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이건 꼭 해결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주거지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을 갖춘 집을 찾으려 인터넷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막막했죠. 다행히도 네이버의 인사팀에서 도움을 주며 몇 가지 추천 옵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집은 회사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을 계약하며 저는 여기가 내 새로운 출발점이구나라는 생각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선물과 함께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키라,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연락해.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면 돼. 이 말들 속에 담긴 우려를 느끼면서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믿고 가보려 합니다. 출국 전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키라, 너의 결심을 믿는다. 새로운 곳에서도 내가 해낼 거라고 확신해.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쿄라는 익숙한 도시를 떠나
낯선 한국으로 향하는 이 순간.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한국에서의 첫 출근 날, 저는 네이버 사옥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옥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디지털화된 사무실 환경,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조차 속도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팀 미팅에서는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한국어와 전문 용어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팀원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를 배려해 영어로 다시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의 속도에 뒤처지는 느낌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업무는 곧바로 고강도로 시작되었습니다. AI 기반 콘텐츠 추천 엔진 프로젝트는 촉박한 타임라인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회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저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야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코드를 돌리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초반에는 팀원들과 의견 차이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너무 실험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할 뻔했던 적이 있죠. 이 방법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 방식이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팀장님과 설득 끝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제 아이디어를 인정하며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첫 회식 자리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동료들이 잔을 채워주고 건배사를 외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느껴졌던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그날 이후 팀원들과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성과도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알고리즘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로 이어지자 팀장님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 노고를 칭찬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의 IT 인프라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서버 환경은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 덕분에 효율이 극대화되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본과의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몇 개월 뒤 저는 팀 리더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팀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설렘과 부담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키라, 내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뤄낸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팀과 함께 성장하며 한국 IT 업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팀 리더로서의 첫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끄는 팀은 신생 AI 모델의 성능 최적화와 글로벌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맡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팀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된 만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 모델의 지역별 데이터 최적화 과정에서 일부 국가의 데이터 패턴이 예측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로 인해 시스템이 정확한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가능할까요? 시간은 촉박했고 팀 분위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연구했던 데이터, 정교화 기술을 이 문제에 적용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팀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팀원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좋아요. 그 방법이라면 데이터 패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네요. 팀원들의 협력 덕분에 문제는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날, 팀원들이 깜짝으로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함께 건넨 그들의 메시지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타카하시 리더님,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한 명의 팀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회사 내에서도 제 이름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팀원들과의 협업 능력 덕분에 저는 다른 부서와의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서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이제는 능숙해진 한국어를 활용해 소통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못할 순간은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전사 회의에서 제 프로젝트가 성공 사례로 소개된 일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후 상사로부터 들은 한마디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타카하시 씨는 이제 단순히 일본에서 온 개발자가 아니라 한국 IT 업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성장을 넘어 팀과 회사, 그리고 업계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어느 날 일본의 한 대형 IT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초청된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주제는 한국에서 배운 혁신과 도전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한국 IT 업계에서 경험한 일과 그곳에서 배운 실행력, 속도, 그리고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자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여러 일본 개발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의 IT 환경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나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전파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서 저의 성공 사례를 다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일본 개발자, 아시아 IT 산업의 가교가 되다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연락을 준 오래된 상사와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키라, 솔직히 처음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성과를 보니 나도 늦기 전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의 말을 들으며 과거와의 반전된 관계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 네이버 AI 랩에서 주도한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개발자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양국의 기술 교류를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저를 롤모델로 삼아 한국으로 이직한 개발자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아키라님, 덕분에 저도 큰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같은 팀에서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만들어낸 변화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저의 성과와 노력이 이어지며 일본 IT 업계 내부에서도 점차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국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해 제가 적응하고 일궈낸 환경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열심히 일했던 공간과 팀원들을 보며 이제야 진정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시아 전체 IT 업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시아가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그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배운 교훈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도전했을 때만이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